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로그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x의 개수가 9개고 그 실수 x 9개의 합이 또 9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f5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항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의 값이 자연수다 그러면 는 k하고 k는 자연수하고 쓰겠습니다. k는 자연수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수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2의 k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절대값 fx 더하기 1분의 8은 2의 k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역수를 취하고 서로 x표로 곱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해서 2의 k제곱 넘긴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fx 더하기 1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넘겨서 써보겠습니다. 절대값 fx는 하고 표현하면 2의 3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왼쪽이 절대값이라 오른쪽이 0 이상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k와 fx, 절대값 fx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k가 1일 때 하고 한번 대입해 보시면 절대값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k가 1이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1 하면 4 빼기 1이니까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k가 2가 되면 절대값 f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2 대입하면 2의 1제곱 마이너스 1 해서 1 하고 나타나고 k가 3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값 fx는 2의 0제곱 마이너스 1 하는데 1 빼기 1 하니까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가 4 이상이면 음수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까? 절대값 fx가 3되고 1되고 0되는 그러한 x의 개수가 9개가 되도록 2차 함수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조금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림 보면서 어떻게 해야 9개 점이 생기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0일 때 2차 함수 접어놨습니다. 0일고 1일 때 함수값, 3일 때 함수값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딱 9개가 되도록 제가 보조선을 그어놨는데요. 여기 0일 때 2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일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나타나고 3일 때 3개 하고 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여기 3개, 7개, 2개 해서 전부 9개가 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2차 함수의 대칭성을 또 활용해 보겠습니다. 2차 함수 대칭성을 활용하는데 그 모든 x좌표의 합이 9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 대칭축의 x좌표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m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 더하기 이 점은 중점이 m이니까 2m, 또 여기 이거 2개 더하면 2m, 또 이렇게 2개 더해도 2m, 이렇게 2개 더해도 2m, 그리고 여기 가운데 m 하나 있겠습니다. 그러면 2m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여기 하나, 둘, 셋, 4개의 2m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른쪽에 조금 써보겠습니다. x좌표의 합이 9인데 9는 2m이 모두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4개 있고 가운데 m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m 하고 나타나고 따라서 m이 몇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m이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x가 결정이 됐습니다. 접혀지기 전에 이 fx 어땠습니까? 여기가 꼭지점이었는데 요즘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m이 1이고 접혀서 올라간 함수값이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3이구나 하고 fx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3 하고 표현되고 우리는 f5의 값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를 대입해주면 4, 4, 16 마이너스 3 해서 정답은 13,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9번 문제는 2차 함수 그래프 접기를 활용한 로그 값이 자연수 되는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가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세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 fx의 gx를 빼서 전체 절대값을 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1차 함수 gx를 구해보자 라는 문제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까? 불연속점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속함수 빼도 연속함수 전체 절대값 하면 그래프 적기만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fx가 불연속이 되는 점에서 gx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좌극한, 우극한 체크를 할 텐데 좌극한에 함수값 붙어 있으니까 함수값 따로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극한에 함수값 붙어 있으니까 함수값 따로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좌극한하고 우극한 있을 때 좌극한하고 g-2의 함수값의 차이, 그리고 우극한하고 g-2의 함수값의 차이, 이 함수값의 차이가 서로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이 5하고 마이너스 2, 이것의 좌극한하고 fx의 우극한의 중점이 gx가 되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좌극한의 차이, 절대값이니까 차이가 되겠습니다. 좌극한의 차이하고 우극한의 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같게 돼서 연속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도 4에서의 gx의 함수값이 어떻습니까? 좌극한 4, 우극한 2 하는데 4하고 함수값의 차이, 2하고 gx의 함수값의 차이가 같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함수값의 차이니까 두 점의 중점이 되면 어떻습니까? 함수값의 차이가 일치하겠습니다.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에 중점이 g4의 함수값이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gx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입니까? 1차 함수니까 2점, 2점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g8의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점을 지난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그러면 5하고 마이너스 2의 중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3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4에서의 함수값은 어떻습니까? 2하고 4의 중점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 해주면 gx는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되죠? 4 더하기 2분의 3에서 2분의 3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분자 분모에 2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6이니까 6, 3, 18 해주고 6 빼기 3 하니까 18분의 3 해서 6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2를 곱해야 되는데 분모에 3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6이 1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분의 3 하니까 기울기 4분의 1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계산 실수를 해서 그냥 다 썼습니다. 계산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4분의 1 해주니까 4분의 1 x 마이너스 1 해서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8의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G8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G8의 값을 대입해주면 2 더하기 2 해서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0번 문제는 함수의 연속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함수 그래프 접기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시각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점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T가 2보다 클 때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이 속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라는 뜻이어서 속도 함수가 전체적으로
vt라고 써보겠습니다. 속도함수가 전체적으로 0 이상이거나 속도함수가 전체적으로 0 이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양에서 속도함수가 0 됐다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였다가 속도함수 0 되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속도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거나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구간이 생기는데 그런 구간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어떻습니까? 이 속도함수 보면 3차 함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여서 오른쪽으로 t가 증가하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속도함수가 전체적으로 음수일 수가 없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vt 함수가 어떻다는 뜻이죠. vt는 항상 t가 2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이상이다 라고 체크를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또 미리 줄을 쳐놨습니다. 이 vt 함수 어떻습니까? x절편이 있습니다. t가 4일 때 0이 되겠습니다. 0보다 작으면 안 되는데 0이 되는 점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를 제가 y축이 아니라 2라고 해보겠습니다. 2에서 어떻게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그래프가 x축 위에 이렇게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4에서 0이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죠? 맞습니다. 4에서 극소점이 되는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건 나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점 P의 시각 T는 5에서의 위치는 점 P의 시각 t는 4에서 5까지 움직인 거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걸 수식으로 쓰면 어떻습니까?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위치 변화량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 변화량은 속도함수 정적분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4에서 5까지 움직인 거리 그러면 절대값 vt dt 속력 정적분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2보다 큰 범위에서 속도함수 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절대값 의미가 없겠습니다. 양수니까 4에서 5까지 vt dt 하고 정적분으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정적분하고 이 정적분의 값이 같다. 그러면 4에서 5까지 빼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0에서 4까지 vt dt가 0이구나 라는 정보를 얻어오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 맞는 이 정적분의 값에 맞는 그림을 또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또 조금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림 보고 계속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몇이라는 뜻이죠. 여기가 4라는 뜻이고 여기 적당히 5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어디에 2가 있겠습니까? 여기 적당히 2가 있고 0에서 4까지 정적분한 게 0이 되게 0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 개형을 갖는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0에서 4까지 정적분한 게 0이다 해서 A, B를 미지수 두 개를 한꺼번에 결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4에서 접하고 여기 뚫고 가는 점, 이 점을 제가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vt 함수가 미지수 하나로 줄여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vt 함수 t-4에서 접하니까 제곱하고 표현되고 t-k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적분하기 편하게 t-4 더하기 4 k 하고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t-4의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4-k의 t-4의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습니까? 0에서 4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에서 4까지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분의 1 하고 표현되고 t-4의 4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그리고 4-k t-4의 세제곱하고 표현이 되는데 0에서 4까지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띵띵띵 사라지고 0을 한번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를 4번 곱하는데 한번 나눠줬으니까 4의 세제곱하고 남겠습니다. 여기도 0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붙는데 원래 마이너스 해줘야 되니까 3분의 1 하고 4-k 해주고 4가 몇 번 남겠습니까? 4가 3번 남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의 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4를 세제곱하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양변에 뭘 곱해주겠습니까? 3을 곱해보겠습니다. 3을 곱해서 넘겨주면 3은 하고 표현되고 4-k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k의 값은 1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A 더하기 B를 찾아야 되는데 VT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VT는 하고 표현이 되고 4-T-4 그리고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찾았습니까? T-4의 제곱 그리고 T-1 하고 찾았습니다. A 더하기 B를 찾아라 하니까 뭘 대입하면 좋겠습니까?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1 더하기 A 더하기 B의 값은 오른쪽이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몇이겠습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은 속도, 위치, 움직임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넓이의 비가 1대 7인 2원, 5원, O2가 있습니다. AB에서 만나고 O2 위에 두 점 CD에 대해서 직선 이것이 만나는 점이 2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CED가 정삼각형, 넓이가 9 루트 3인 정삼각형일 때 O1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O1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넓이의 비가 1대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닮은 비는 1대 루트 7이고 이 원의 반지름하고 이 원의 반지름의 비가 1대 루트 7이구나 라는 정보까지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조선을 미리 그어놨는데요. 그어진 보조선 위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삼각형 CED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거 정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60도, 여기도 60도, 그리고 여기도 60도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하고 제가 B를 이었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ABDC는 내접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에 대한 내대각 어느 각이랑 같겠습니까? 여기 각 D랑 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60도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60도 했더니 여기 있는 조그만 삼각형 AEB도 정삼각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안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을 제가 라지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C2의 O2의 반지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7 라지 R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삼각형 CED의 넓이가 9루트 3이다 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죠? 맞습니다. 한 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좀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하는데 C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CD의 제곱은 몇이라는 뜻이죠? 9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CD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약분해주고 4를 곱하면 9, 4, 36 하고 나타나서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6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럼 제가 뭘 찾은 셈도 되겠습니까? CD 이거 정삼각형이니까 C2의 길이를 찾은 셈이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조금 진한 색으로 주황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삼각형 CEB에서 제가 코사인 법칙을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은 어떤 각을 쓰고 있겠습니까? 여기 60도를 썼고 CE의 길이 찾았으니까 EB하고 BC의 길이만 데려오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데려오겠습니까? 사인 법칙 이용해서 데려오겠습니다. 사인 법칙 이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고 이 각도 60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B의 길이를 사인 법칙으로 한번 데려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60도 분의 하겠습니다. 사인 60도 분의 이 B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지름하는데 반지름이 라지 R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ED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 B의 길이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하니까 루트 3R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CB의 길이도 여기 노란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60도분의 BC 하고 가겠습니다.
사인 60도분의 BC 해주면 지름인데 반지름이 루트 7r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7r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C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또 2분의 루트 3 곱해주니까 7, 3, 21r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길이들을 제가 여기다가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b의 길이는 몇이라 그랬습니까? 루트 3r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bc의 길이는 몇이라고 했죠? 루트 21r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쓴다고 했습니까? 이 주황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했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쓸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어차피 코사인 법칙 등식이니까 b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루트 3으로 미리 약분해 놓고 그냥 써보겠습니다. 루트 3으로 약분하면 여기는 2 루트 3 하고 표현되고 여기는 루트 7r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의 제곱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7r 제곱은 하고 표현되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가겠습니다. 그러면 r 제곱 더하기 4, 3, 12r, 죄송합니다. 4, 3, 12 하고 표현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r 곱하기 그리고 2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분의 1 약분하고 정리를 해주면 6r 제곱하고 나타나고 1로 넘어오면 더하기 2 루트 3r 하고 남고 또 넘어오면 12는 0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또 2로 나눠주면 3r 제곱하고 표현되고 루트 3r 그리고 마이너스 6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루트 3 해주고 인수분해 해주면 3하고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에서 r이 몇 나왔습니까? r은 루트 3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뭘 구하자고 했습니까? 5원의 넓이 구하자고 했습니다. 파이 r 제곱 해주니까 구하는 답은 3분의 4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고정되어 있고 x가 0 이상인 부분은 fx가 0보다 작은 부분에 더하기 n을 했습니다. 위로 n만큼 올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이 자연수이니까 뜯어서 올리는데 이 부분 제가 밑줄을 좀 쳐놨습니다. 인수분해가 돼서 인수분해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x절편이 결정되어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3차 함수하고 x가 0 이상인 부분을 위로 올려서 두 조각으로 fx를 나눠놨습니다. 그러한 fx에 대해서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큰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a, fa, b, f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3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점이 되겠습니까? a, fa는 x가 0보다 작은 점, 이 위에서 잡아오고 b, fb는 밑에서 잡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점 하나 잡고 오른쪽에서 점 하나 잡아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체크해서 3이 안 되게 하는 그러한 자연수 n의 최소값 찾는 문제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래프 보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는데요.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x절편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러한 3차 함수를 그려놨습니다. 이 3차 함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x가 0 이상인 부분 자연수 n만큼 평행이동해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올라가는데 얼만큼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 한 점 잡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한 점 잡아서 기울기가 3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점이 존재하지 않도록 올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 3이 되는 직선을 제가 조금 미리 그려놨는데 그려진 그림 보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적당히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기울기 3이 되는 직선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점 B, FB 그리고 여기 점 A, FA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3이 되는 점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3이 되는 직선의 왼쪽에서 한 점 만나고 오른쪽에서 한 점 만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열심히 또 조금 더 껑충껑충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올라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안 만나겠지 하겠지만 제가 직선을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만나는 점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올라가겠습니다. 좀 더 올라가서 그랬더니 직선이 쫓아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쪽 그래프가 생각을 하겠죠. 못 쫓아올 만큼 충분히 올라가 보자 하고 충분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올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쫓아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쫓아 올라가겠습니까? 여기 점이 이렇게 되면 존재하지 않아서 충분히 만족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n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직선 어떻습니까? 왼쪽에서 접하는 이 순간까지만 올라가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만족하는데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 접하는 순간보다 위쪽에 올라가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경계가 되는 곳이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원래 3차 함수, 이 3차 함수 기울기가 3이 되는 이 왼쪽에서의 접점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오른쪽 부분이 얼만큼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접하는 순간보다 높이 올라가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3이 되게 하는 이 왼쪽의 접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왼쪽이라고 하죠? 오른쪽에도 기울기 3이 되는 이러한 접점이 존재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는 왼쪽이니까 왼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그래프 이것입니다. 이것의 도함수의 값이 3되는 그러한 x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조금 해보겠습니다. x세제곱 이 도함수 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가 3되는 x를 체크하겠습니다. 따라서 넘겨주면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는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3하고 1, 5하고 1 해주면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x는 몇이 나타나겠습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5하고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디가 1이란 뜻이죠? 여기가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뭐였습니까? x절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구해주면 좋겠습니까? 이 마이너스 3분의 5,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5에서의 접선에 1에서의 함수값보다 위로 올라가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오른쪽 부분도 x 이퀄 1에서 이 파란 직선에 접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함수값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에서 우리 기울기는 아니까 함수값 체크해 보겠습니다. f-3분의 5에서의 함수값을 체크를 해주면 위식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7분의 125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9분의 25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플러스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분의 10 하고 나타나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27분의 1로 한번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25 제가 좀 밑에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을 곱해주니까 더하기 75 해주고 여기는 9를 곱하니까 9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165에서 125를 빼니까 40이 남겠습니다. 그러면 27분의 40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끝났는데요. 이 접선을 특별히 이름을 좀 붙여놓고 가겠습니다. 이 접선 g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gx는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3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는 점 마이너스 3분의 5, 27분의 4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5 해주고 더하기 27분의 40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F1에서의 함수값이 이 1에서의 함수값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G1의 함수값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1 대입해주면 3 더하기 5 더하기 27분의 4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7분의 40은 1점 띵띵띵이니까 8하고 9점 띵띵띵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F1의 함수값이 G1의 함수값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곡선 위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F2 계산을 하면 몇이죠? 여기다 1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대입했더니 0 하고 우리 0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대입해야 되니까 밑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대입해 주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2 더하기 n 해서 n 하고 표현이 되고 이것의 값이 9점 띵띵띵보다 큰 자연수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n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n은 10 이상이구나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최소값 자연수 n은 10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은 두 조각 3차 함수와 접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3차 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절편이 0하고 1하고 k라는 걸 알겠습니다. 함수 gx와 세 정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abc는 모두 집합 이것의 원소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이너스 4거나 4 둘 중에 하나다 라는 뜻이고 함수 gx는 그 abc와 그리고 fx를 이용해서 세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fx의 x절편을 기준으로 x보다 작으면 a, 그 다음에 b, c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abc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4하고 4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하여 k로 정의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k가 변수인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값이 최소가 될 때 0에서 3까지 gt, dt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소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최소값을 가질 때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gx는 또 어떤 꼴을 갖는지, 그럴 때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x 먼저 체크를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fx 그래프를 제가 좀 그려놨습니다. x절편 0, 1, k 하고 나타났는데 일단 조건 가나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0에서 k까지 정적분하는 게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이 0보다 작고 k보다 큰 곳은 관심 없겠습니다. 이 가운데 범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a하고 b를 곱하는데 a, b는 마이너스 4거나 4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4만큼 커지거나 마이너스 4만큼 작아지거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에 올라가는 것은 이 그래프의 3배가 됐다라는 뜻이고 아래 그래프는 4배가 됐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4배 그리고 이거는 반대로 마이너스 4배 여기는 플러스 4배 해준 양의 4배 해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여기도 둘 중에 하나 총 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0에서 k까지 정적분한 값이 최소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k는 계속 변하는데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 부분 0하고 1하고 k 사이 부분에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으면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음수가 점점 음의 절대값이 커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x, gx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생겼겠거나 또는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려진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2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최소가 될 때 했습니다. 이 밑에 문장을 보면 최소가 될 때 했을 때 0에서 k까지 정적분했을 때 언제가 최소겠습니까? 이 경우하고 이 경우 비교해 보면 음의 부분이 있는 이 부분이 최소가 될 거고 그때 최대값 구하는 문제 이 그림이 맞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경우 그래도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이 경우가 최소가 되는 최소값을 갖는 그래프인가? 이 그래프는 당연히 최소값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느낌에 K가 점점 커지면 이쪽은 낮아지더라도 그래프가 원래 이런 그래프여서 점점 커져서 K가 1일 때 최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그래프 아니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계산해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K 정적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라지 G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K는 하고 표현을 하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 K까지 GT DT를 하라고 했습니다. GT DT 이 파란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4fx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4f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4fx 써놓고 여기는 방향만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fx를 제가 또 전개해서 적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해주고 저쪽은 더하기 마이너스 k 더하기 1 x 제곱 해주고 더하기 k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적분하는데 우리 이거 몇 배 한다고 했습니까? 4fx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x 세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 x제곱 그리고 4k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적분한다고 했습니까? 0에서 1까지 정적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부정적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4제곱하고 나타나고 3분의 4 해주고 k 더하기 1 x의 세제곱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주겠습니까? 더하기 2k x제곱 해주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0에서 1까지는 그대로 가고 아이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0에서 1까지는 그대로 하고 1에서 k까지는 방향이 바뀌니까 위끝 아래끝을 바꿔주겠습니다. k에서 1까지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하는데 1은 2배가 되니까 1 대입해서 2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분의 4 k 더하기 1인데 3분의 8 하고 쓰겠습니다. k 더하기 1 그리고 2k인데 4k 하고 표현되고 0은 띠리링 0이고 k를 대입해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 4제곱 더하기 3분의 4k 세제곱 그리고 k 더하기 1 마이너스 2k 세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k 4제곱 마이너스 k 4제곱 플러스 3분의 4k 4제곱 하니까 3분의 1k 4제곱 하고 남겠습니다. k 세제곱은 3분의 4고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k 세제곱 하고 나타나고 k제곱항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k항을 보면 3분의 12 하니까 3분의 4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2 하고 나타나는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라지 GK라고 했습니다. 이 라지 GK가 최소값을 갖는가 그러면 어디에서 극소가 나타나는가 체크하기 위해서 G'K 하고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밑에다 좀 이게 G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K 하고 밑에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G'K 해주면은 3분의 4k 세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2k 제곱 그리고 여기 k가 있는데 제가 안 써서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 3분의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3분의 2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3분의 2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3분의 2로 묶고 나면 여기는 2k 세제곱하고 남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k 제곱하고 남고 더하기 3분의 4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습니까? 3분의 2k 제곱으로 묶으면 2k 마이너스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G'K의 그래프의 개형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차 함수여서 3차 함수 데려와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3차 함수가 되겠습니까? 조그맣게 그려놓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G'K 3분의 4라는 함수값에서 2분의 3에서 뚫고 가고 0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0하고 나타나고 여기가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함수 어디에서 최소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등분 우리 3차 함수 비율도 쓰겠습니다. 3등분 하고 나면 여기가 몇이죠?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1에서 우리 1보다 큰 범위를 체크하는데 1에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1의 값을 대입을 해주면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G'1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3분의 2 해주고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 해주니까 3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어느 부분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1보다 큰 이 오른쪽 부분 체크하는데 이 도함수의 범위 어떻습니까? 도함수 어떻습니까? 최소값이 3분의 2인데 그러면 G'K는 3분의 2보다 크겠습니다. 도함수 0보다 큽니다. 그러면 GK 어떻습니까? 증가함수가 되겠습니다. 증가함수 그러면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어디가 최소였습니까? 1일 때가 최소인데 최소값이 1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결국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경우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이 경우가 답이 될 텐데요. 이 경우 최소값을 갖는 것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값이 최소일 때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소가 되는 K를 찾아서 이것의 정적분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찾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1까지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4fx 하고 나타나고 이 부분은 4f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뒤집어졌으니까 마이너스 4f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0에서 k까지 정적분한 값이 최소가 되는 그러한 k만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gk를 하고 쓸 텐데요. 이번에는 gk를 마이너스 4fx가 들어간 식으로 쓰겠습니다. gk는 인테그랄 0에서 k까지 쓰는데 마이너스 4fx 하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dx 하고 계산을 해줄 텐데요. 이거 뭐였습니까? 이거 4fx였습니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gk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4 하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4제곱 그리고 더하기 3분의 4 k 더하기 1x의 세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k x제곱하고 나타나는데 0에서 k까지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k 대입해주고 나면 마이너스 k 4제곱 그리고 3분의 4k 세제곱 k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2k 세제곱 0 들어가면 띠리링 0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k 4제곱 하고 남고 그 다음에 k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세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3분의 1k 제곱으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3분의 1k 세제곱 그리고 k-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언제가 최소인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지만 또 그래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숨겨진 그래프 하나가 더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조금 올려놓고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4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이 4차 함수 언제 최소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x절편이 되겠습니다. 여기 0에서 3중근을 갖고 그 다음에 이 값이 몇이 되겠습니까? 2가 되겠습니다. 우리 극소값 4차 함수 이거 몇 등분합니까? 이거 4등분 하겠습니다. 4등분해서 여기가 극소가 되는 x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2, 4, 6, 4분의 6이니까 여기는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극소가 되는 최소 극소가 되는데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k값이 몇입니까? 2분의 3 하고 찾겠습니다. K를 찾았습니다. 최소일 때 하고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0에서 3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 0에서 3까지 정적분하는 건데 우리 계속 어디가 관심사라고 했었습니까? 0에서 K까지만 A, B를 체크했었습니다. A, B -4, -4였고 이제 최종적으로 0에서 3까지인데 K를 벗어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가 되려면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C가 4여야 되겠습니까? -4여야 되겠습니까? 원래 그래프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위로 올라가 줘야 되니까 C는 4구나 하고 C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어느 부분을 정적분하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또 조금 색을 칠해놨는데요. 그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 하고 나타나고 여기가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넓이가 아니고 정적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적분, 여기 정적분 하겠습니다. 0에서 2분의 3까지는 몇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쫓아와서 최소값이니까 여기에 몇을 대입하면 되죠? 맞습니다. 2분의 3을 대입하면 0에서 2분의 3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대입해 놓고 가겠습니다. G 몇이 되겠습니까? G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G 2분의 3 계산해주면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계산하면 세제곱하니까 8분의 3, 3, 9, 3, 27 그리고 2분의 3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6분의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2분의 3에서 3까지 이 뒤집어진 그래프 정적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GX, 이 GX는 GK는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이 파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2분의 3에서 3까지 정적분해서 마이너스 해주면 이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2분의 3에서 3까지 정적분하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G3 빼기 G2분의 3이 되겠습니다. G3 빼기 G2분의 3을 해주면 정적분인데 우리 여기에다 뭘 붙이면 좋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이 분홍색 부분의 넓이가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계산해주면 좋겠습니까? G3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G3 계산을 여기다 좀 하겠습니다. G3 하면 3분의 1 곱하기 3, 3, 9, 3, 27 곱하기 1에서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9에 더하기 G2분의 3 더하기 G2분의 3 했더니 마이너스 16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16분의 3이 아니라 16분의 9였습니다. 다시 또 고쳐보겠습니다. 여기도 16분의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더하기였으니까 맞겠습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K가 변수가 아니라 X가 변수였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이 그래프에다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의 3에서 3까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다시 마이너스가 붙은 X 4제곱 그리고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K 더하기 1 해주겠습니다. 3분의 4에 K 더하기 1 하면은 2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3분의 10x 세제곱 하고 나타나고 k 2분의 3 해주니까 더하기 3x 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분의 3에서 3까지 정적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3, 9, 9, 81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3 약분하니까 9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도 대입해주면 3, 3, 9, 3, 27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16분의 3, 3, 9, 9, 81 그리고 더하기 여기 3분의 10에 8분의 27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돼서 4분의 15 하고 남겠습니다. 여기는 4분의 15가 되고 여기 대입해주면 4분의 9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2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계산 연습을 안 하고 영상을 찍어서 또 틀렸습니다. 여기 몇입니까? 아까 제가 계산을 할 때 3분의 10 곱하기 그리고 대입을 해주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3분의 10 곱하기
8분의 9, 3, 27. 그러면 9로 약분하고 2로 약분하니까 45 하고 남겠습니다. 여기가 45 하고 남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9가 돼서 18 하고 남겠습니다. 여기는 18 하고 남고 여기 계산하고 나면 마이너스 16분의 9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 마이너스 둘이 더해주면 8분의 9가 되고 8 곱하기 18을 해주면 8, 6에 40, 8, 8이 64 해서 8, 1은 8, 144에서 9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135, 정답은 8분의 13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은 조각조각 정의된 함수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y는 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 c, d가 있어서 정사각형 a, c, b, d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a 각각의 변들은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한 정사각형이고 넓이가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구나 라고 체크하겠습니다. 1보다 큰 a와 실수 t에 대해서 두 곡선 했습니다. 그러면 증가하는 로그 함수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로그 함수 어떤 로그 함수입니까? 제가 여기 로그 ax 해서 기본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로그 ax 하고 나타나서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t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t만큼 평행 이동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는 오른쪽이 아니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똑같은 그래프를 위로 t만큼 평행 이동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평행 이동해서 만나는 곳 이쪽 이 그래프가 x축을 따라서 이렇게 만나는 정사각형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n1 그리고 y축을 따라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n2라고 했습니다. 그 합이 2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t의 값의 범위가 있고 그때 a하고 k를 체크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오른쪽으로 보내고 이거 위로 보내고 그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제가 역함수를 그려놨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다 오른쪽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역함수 활용해 보겠습니다. 역함수 구하면 y는 a의 x-t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x축으로 t만큼 평행 이동하는 그래프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 역함수 이거였는데 이거를 위로 이렇게 t만큼 옮기면 이것을 x축으로 t만큼 옮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겠습니다. y는 ax에 대해서 대칭이어서 만나는 점의 교점이 서로 y는 x에 대해 대칭이어서 개수가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그래프가 a의 x제곱 마이너스 t인데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것도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것이 일로 가면 이 그래프도 이쪽으로 가서 고려하기가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프 옮겨 다니기 어려워서 또 제가 뭐 했겠습니까? 정사각형을 옮겨 다녀 보겠습니다. 이 정사각형을 옮겨 다니는데 만약에 이런 그래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는 만나기 시작하는 점이 어디겠습니까? 여기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주르륵 가서 여기까지 두 점 하다 여기에서 한 점으로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어디 점에서 멈춘다고 했습니까? 요 점에서 멈추고 또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뚜르륵 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뚜르륵 가서 어디에서 멈추겠습니까? 여기 한 점이 되는 곳에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죠? 한 점 하다가 여기서 두 점 해서 여기까지 한 점까지 하나의 구간이 또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어떻다고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점 하다가 두 점 여기 한 점 하는 이 또 하나의 구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연결되지 않는 두 개의 t의 범위를 갖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그 범위는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원래 그래프 ax제곱 로그 ax 이 그래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그래프하고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작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도 좀 그려봤습니다. 그려진 그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떤 그림이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정사각형하고 두 점에서 만나면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점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이 어디서부터 만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점, 그래서 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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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점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점, 두 점 해야 되는데 네 점도 두 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 점 해서 두 점, 두 점 하고 옮겨보겠습니다.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하다가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세 점이 되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는데 또 어떻습니까? 또 여기서 세 점 하다가 또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점, 여기 네 점, 네 점, 네 점 하다가 여기 세 점 되면서 다시 두 점, 두 점, 두 점 하겠습니다. 두 점, 두 점, 그럼 여기서부터 두 점, 두 점, 두 점 해서 저기 한 점 가는 곳까지 또 하나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두 점이 되는 곳이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요 점부터 또 시작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한 점에서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해서 여기에 접하는, 여기 오른쪽 밑에 접하는 여기까지 두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세 점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점이 바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세 점 하다가 이제 네 점, 네 점, 네 점, 네 점 하고 여기 오면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세 점이 되고 그 다음에 두 점, 두 점, 두 점 하면서 저 끝까지 두 점 하다가 한 점이 되는 구간이 생기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여기 중간에 중간에 비는 구간이 생기겠습니다. 어떤 구간이 비겠습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이 비겠습니다. 이 점까지 어떻습니까? 한 점, 두 점에다가 넘어가면 네 점이 되면서 또 비되고 여기서부터 세 점이 되면서 또 일로 넘어가면서 두 점 하는 구간이 생기겠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구간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지 않아도 안 되고 두 점에서 만나도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접하는 관계인가 하고 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점에서 만나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 끝에서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겠습니다.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하다가 여기에서 멈추면 한 점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곳도 오른쪽으로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도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두 점에서 오른쪽이 또 왼쪽은 벗어나지만 오른쪽이 두 점이 되겠습니다.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해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저 어디 가서 한 점이 되는 곳에서 멈추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연결된 구간으로 t의 범위가 생기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접하니까 이 점을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점은 어떻습니까? 이 점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옮겨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프를 다 그리지를 못해서 이 점을 지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래프가 왼쪽으로 밀려온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밀려갔으니까 t가 몇입니까? 경계가 되는 t가 2 더하기 로그 a의 2다 라는 뜻이고 이 경우는 그래프가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왼쪽으로 밀려왔으니까 t가 k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을 몇 개 활용하겠습니까? 하나, 둘, 세 개 활용해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 A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m, 하고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m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점 무슨 점입니까? 이 점은 실제로 여기다 좀 뽑아 써보겠습니다. 이 점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m 더하기 2, m 하고 표현이 되고 이 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좀 뽑아 써보겠습니다. 이 점은 실제로 이 점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m,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점부터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a의 x제곱에 m, 더하기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 더하기 2는 하고 표현이 되고 a의 m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점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점은 m 더하기 2, m이고 이 곡선에 대입할 텐데 그때 t의 값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은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m은 a의 m 더하기 2제곱 그리고 빼기 t를 하는데 t가 이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 a의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지워지고 a의 m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a의 2는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a의 m제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m 더하기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2m은 a의 m제곱인데 m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은 몇입니까? m은 1 하고 죄송합니다. m은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m이 2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입하면 4는 a의 제곱하니까 a1보다 큰 값이어서 a도 2 하고 찾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점을 여기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t의 값은 k라고 했습니다. 이 점 대입해주니까 m 더하기 2는 하겠습니다. 세 번째 m 더하기 2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로그 a에 하고 쓰겠습니다. 로그 a인데 a는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x자리에 m을 대입하겠습니다. 다 대입해놓고 한꺼번에 써보겠습니다. m 하고 나타나고 그때 t의 값은 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하고 a 자리에 2를 대입해주면 4는 하고 표현되고 로그 2의 2니까 1 더하기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k의 값은 몇이죠?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x-t라고 써서 오른쪽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하고 표현이 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m-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는 로그 2에 2-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2-k는 16 하고 나타나고 k 값을 구해주면 k는 마이너스 14 하고 구해지겠습니다. 따라서 a-k의 값을 구해주면 16,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지수로그 함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이 3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2분의 21 f1이라고 했습니다. 최소값이 f1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 안에 들어있는 점인데 이 3차 함수 구간 안에서 최소값 f1이 되려면 극소값이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3차 함수 좀 그려놓고 문제를 계속 풀겠습니다. 그러면 f'1이 0이다 라는 뜻이니까 f'x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 체크를 해주면 3x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2ax-6이 되겠습니다. f'1 0 되게 체크를 해주면 3 더하기 2a-6이 0이어서 a의 값은 2분의 3 하고 찾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서 최대가 나타나고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제가 여기 1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분의 3 대입해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x-6 하고 표현이 되고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x 더하기 2x-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극대구나 하고 체크를 하고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뭘 쓰겠습니까? 3차 함수 비율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의 간격이 3이고 한 칸은 2분의 3이어서 2분의 3만큼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5가 되고 그러면 2가 어디 있겠습니까? 2가 이쯤 어딘가에 있겠습니다. 이쯤 어딘가에 2가 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2에서 나타나는구나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f-2의 값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a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까 더하기 12 더하기 b가 몇이라는 뜻이죠. 2분의 2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주면 a가 2분의 3이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 6 더하기 12 더하기 b 하고 표현이 되고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이 돼서 10 더하기 b가 2분의 21이구나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를 구해주면 2분의 20을 빼주니까 2분의 1 하고 찾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9번은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닫힌 구간 0, 3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인데 fx 위에 점 중 y좌표가 양수인 점을 a, y좌표가 음수인 점을 b라고 했습니다. AB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13이고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선, 점 B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선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했는데 그 점 C가 GX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GX 위에 한 점에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A,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B라 할 때 그 선분 AB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13이다 라는 내용하고 같겠습니다. 그럴 때 두 점 AB의 Y좌표의 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조선을 그려놨는데요. 보조선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계속 문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그래프 원래 코사인 파이 4분의 파이 x, 사인 4분의 파이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y좌표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x축 평행이동 관심이 없어서 평행이동하지 않은 그래프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y축이 되고 여기가 x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그래프는 원래는 gx여야 되는데 gx가 아니고 그냥 사인 4분의 파이 x 하고 쓰겠습니다. 평행이동하지 않은 원점을 지나는 그러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은 뭐가 되겠습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 x하고 평행이동하지 않은 형태로 똑같이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3이 아니고 한 줄기 4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1 만나는 점 1이고 이 점을 제가 m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m하고 표현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m이면 여기는 뭐가 되죠? 점 A의 x좌표는 이 점은 어디가 대칭점이 되겠습니까? x는 이퀄 1이 대칭선이 돼서 점 A의 x좌표는 여기다가 좀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2-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점 C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m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도 m, 그러면 점 C의 x좌표는 4-m 하고 여기다가 좀 써놓겠습니다. 점 C의 x좌표는 4-m이구나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 A의 좌표는 x좌표가 2-m이고 y좌표는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 y좌표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 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사인 4분의 파이 m 하고 y좌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B점도 한번 C점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점 C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좌표가 4-m이고 y좌표는 점 A의 y좌표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4분의 파이 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점 B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B의 좌표는 4-m 하고 x좌표 C의 x좌표랑 같고 y좌표 어떻습니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랬습니다. x는 2,0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라고 했습니다. 코사인 함수 2,0에 대해서 점대칭, 그러면 이 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점으로 이렇게 오겠습니다. 여기도 m만큼 여기도 m만큼, 그러면 이 점 이렇게 와서 점 B의 y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m에서의 y좌표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m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 m 하고 읽어지겠습니다. 그럼 이제 AB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AB의 길이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3분의 2 루트 13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C의 길이도 압니다. 어떻게 알죠? 이것에서 이것을 빼보면 몇입니까? AC의 길이가 2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B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구해보겠습니다. 따라서 BC의 길이의 제곱은 하고 구해보겠습니다. BC의 제곱은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분의 4 곱하기 13 마이너스
이 2는 4 하고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9분의 4 하고 표현이 돼서 9분의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BC의 길이는 몇입니까? BC의 길이는 3분의 4 할 텐데 그냥 BC 제곱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BC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C에서 B의 좌표를 빼니까 사인 4분의 파이 M 마이너스 더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BC의 길이에 제곱해주면 사인 4분의 파이 M 하고 쓰겠습니다. 4분의 파이 M 더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M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의 제곱이 몇이라는 뜻이죠? 9분의 16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1이 되고 1 빼주고 2로 나눠주겠습니다. 1을 빼주면 9분의 7인데 2로 나눠주니까 18분의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뭐가 18분의 7이죠? 사인 4분의 파이 M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M 이것이 18분의 7이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두 점 AB의 Y좌표의 곱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점 AB의 Y좌표의 곱인데 벌써 구해놨습니다. 따라서 K는 몇이 되겠습니까? K는 마이너스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4분의 파이 M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8분의 7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다 몇을 곱하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8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8K는 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삼각함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연수 P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AN이 홀수일 때 AN이 짝수일 때로 나누어서 정의되어 있고 네 번째 항하고 여덟 번째 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항에서 여덟 번째 항까지 순추적하면서 만족하는 P가 몇 개 나타나는지 체크하고 다시 역추적해서 A1부터 A5까지 더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A4에서 A8까지 순추적하니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A4는 7 하는데 홀수니까 A5는 7 더하기 P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P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서 P를 일단 홀수로 2K-1이라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5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K-1 해주니까 2K 더하기 6 하고 표현이 돼서 A6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A6은 짝수니까 K 더하기 3 하고 표현이 되는데 또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서 K를 2M-1이라는 홀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5부터 좀 다시 써보면 2배 해주고 더하기 6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M 더하기 4 하고 표현이 되고 A6은 2로 나누니까 2M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고 A7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또 짝수여서 M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P는 4M-3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7이 결정이 됐으니까 A8하고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가지치기를 여기서 두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A7이 M 더하기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8이 위를 쫓아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8은 A7 더하기 P 해야 되겠습니다. A7에 P를 더해주면 5M-2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5M-2가 몇이 돼야 되겠습니까? A8 23이라고 했습니다. A8 23 해주면 25에서 5를 나누니까 M은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 뭐가 되겠습니까? A7이 홀수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5에다 1 더하면 짝수가 되니까 이 경우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쫓아와 보겠습니다. 밑으로 쫓아오면 A8은 A7의 몇 배를 하라고 했습니까? 2분의 1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2분의 1 M 더하기 1이 23이 되도록 M을 체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6에서 1 빼니까 M은 4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M이 45입니다. 그러면 대입하면 46, 짝수를 쫓아왔는데 짝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A1부터 5까지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P가 몇인 경우 한 거죠. P가
4n-3인데 45에 4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 4, 24, 46, 180에서 3을 빼니까 P가 177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추적해야 되니까 A5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A5는 몇이 되겠습니까? A5는 P에다가 7을 더하는 거니까 184 하고 표현되고 A4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A4는 어디 있습니까? A4는 7이었습니다. A3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빼기 P해야 되는데 그러면 음수가 되니까 2배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여전히 177이 너무 커서 2배 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2는 28하고 표현되고 A1은 몇이 되겠습니까? 56하고 한 줄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경우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짝수로 한번 갈 텐데요. 뭐가 눈에 띄십니까? P가 4n-3인 게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P를 4로 나눈 나머지로 정리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4n-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4가 7이었고 A5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5는 7 더하기 P 해주니까 4m 더하기 7 해주면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5 뭐가 됐죠? 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A6을 구해주면 또 P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m 더하기 8m 더하기 3 하는데 계속 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7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또 더해주면 12m 더하기 1 하고 나타나서 또 홀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8은 또 P를 더해줘야 되니까 더해주면 16m-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23이 돼야 되는데 만족하는 자연수 P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뭐 해보겠습니까? P는 4m-1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A5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7에다 P를 더해주니까 4m 더하기 6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짝수니까 A6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로 나누면 2m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홀수가 됐으니까 A7은 다시 P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m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고 그러면 A8은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짝수니까 2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3m 더하기 1이 되는데 이것의 값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23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만족하는 자연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 가겠습니까? 4m 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럼 A5부터 또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A5는 7 더하기 P 하는 거니까 4m 더하기 7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6도 한번 더 더해 보겠습니다. 4m을 더해주면 8m 더하기 7 또 홀수가 되고 계속 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7은 12m 더하기 7 하고 표현이 되고 A8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4m을 한 번 더 더해주니까 16m 더하기 7 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의 값이 23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빼면 16이니까 m은 1 하고 하나 더 찾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P가 몇이 나온 거죠? M이 1이니까 P가 4 나오겠습니다. P가 4 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P가 4인 경우에 A5는 몇 나오겠습니까? A5부터 더해야 되니까 A5 대입해주면 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5는 11이고 그 다음에 A4는 7이라고 했습니다. 왼쪽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4가 몇이라고 했죠?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3은 몇 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지금 P가 4여서 P를 한번 빼보고 P를 2배를 해보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A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3이 P를 빼서 홀수가 돼야 되는데 홀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아래 A3은 어떻게 해줘야 되죠? 2배를 해줘야 되니까 1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해주는데 이번에 4를 빼면 음수가 되니까 여기서 4를 뺄 수가 없겠습니다. 이 경우에 A2는 2배를 해서 몇이 되겠습니까? 6하고 찾겠습니다. 이 경우는 4를 빼서 홀수가 되는 그러한 A2가 있는가 하고 체크를 했더니
A2는 1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는 2배를 해주는 거니까 28하고 찾아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를 빼면 짝수가 돼서 안 되고 2배를 해주면 A1은 1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도 어떻게 씁니까? 4를 빼고 나면 A1은 몇이 되죠? A1은 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A1은 여기는 22하고 나타나고 여기도 해주겠습니다. 여기 4를 빼면 몇입니까? 10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짝수가 나와서 이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A2 한번 해보겠습니다. A2를 해주면 2배 하니까 2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를 빼서 홀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홀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배를 해주면 5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보기 좋게 오른쪽에 조금 옮겨 썼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나왔습니까? 제가 좀 밑줄을 쳐놨습니다. 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3가지 경우가 중에 어디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경우가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 위쪽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다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289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89하고 나타나고 이것들을 다 더하면 몇이죠? 여기는 3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89 더하기 39를 하면 328, 정답은 32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추적했고 역추적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4차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gx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합니다.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은 fx1 빼기 gx1 fx2 빼기 gx2보다 크거나 같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x1하고 x2가 따로 움직이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따로 움직이는 변수이면 일정한 어떤 함수값을 기준으로 해서 fx는 그 위에 있고 fx 빼기 gx는 이렇게 다른 영역에 있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x 그리고 돌아가는 모든 x1, x2에 대해서 이것은 항상 커야 되니까 아래에 있는 모든 그래프보다 이 함수값이 크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fx의 최소값보다 이 fx-gx의 최대값이 어떻습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이 최소값이 거꾸로 말했습니다. 이 최소값이 이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 형태를 유지하면서 fx-gx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fx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 4제곱 더하기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gx는 빼서 2x 4제곱 하니까 여기 x 4제곱 더해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x 세제곱항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9 여기도 마이너스 bx 제곱 그리고 2x 마이너스 d 해서 상수항도 없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더하면 이 식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보겠습니까? 두 식을 변변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fx-gx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 뚜루룩 사라지고 이거 몇 배가 되겠습니까? 2ax의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2bx의 제곱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c-2 그리고 2d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떻다고 했습니까? 제가 왼쪽으로 조금 옮겨놨는데요. 일정한 함수값 y값을 기준으로 해서 fx는 위에 있고 fx 빼기 gx는 밑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차 함수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y값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다 밑으로 몰아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a가 0이구나 하고 체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가 0 하고 나타나면 이 부분이 사라지겠습니다. fx에서 이 부분이 사라지고 또 어떤 정보를 데려오겠습니까? G1이 0이다라는 밑에 있는 조금 숨겨진 좀
가려진 듯한 정보를 데려와 보겠습니다. G1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다 대입하겠습니까? 이 식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G1이 0이면 F1 더하기 G1이 1 더하기 2K, 2 더하기 2K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G1이 0이니까 어떻습니까? F1도 2 더하기 2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F1-G1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도 2 더하기 2K 하고 일정하게 서로 같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fx는 위쪽에 있고 gx도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1에서 서로 어떻습니까? 이 함수하고 이 함수 1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1이라는 함수값에서 이렇게 접하고 1 더하기 2k에 접하고 이것도 이렇게 접하는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차 함수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림을 조금 참고 삼아 그렸는데 이 정도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관계없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 되죠? 여기가 y는 1이라는 직선이고 y는 1이 아니라 y는 2 더하기 2k라는 직선이고 여기가 함수값 1이 되는 곳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gx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1, 2 더하기 2k가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2b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x 빼기 gx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fx 빼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fx 빼기 gx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 2b라고 했습니다. 2b 그리고 1, 하니까 x-1제곱 더하기 2 더하기 2k 하고 표현되고 누가 봐도 b는 어떻습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서 b가 0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이 직선 위쪽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gx를 제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gx는 하고 넘겨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면 gx는 fx-2b 그리고 x-1제곱 -2 2k 하고 gx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fx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fx를 제가 어디다 넣겠습니까?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fx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fx를 대입해서 찾기 전에 fx도 이런 형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 1이고 1에서 접하니까 x-1제곱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x-1제곱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fx 어떻습니까? 3차항이 없으니까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표현되죠? 조금 전개해 보겠습니다. x제곱 하고 전개해 놓으면 3차항이 없어야 되니까 더하기 2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bx제곱 하고 나타나줘야 되겠습니다. bx제곱 하는데 x제곱 어떻게 나타나죠? x제곱항을 체크를 해주면 -4가 있고 1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bx제곱 하고 나타나야 되니까 bx제곱 이쪽에 붙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b 더하기 3 하고 표현되고 상수항 몇이라고 했습니까? 함수값 2 더하기 2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fx 더하기 gx 한번 가보겠습니다. fx 더하기 gx를 하는데 fx 더하기 gx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배 fx 하고 먼저 쓰겠습니다. 2배 fx 해주면 2x-1의 제곱 그대로 쓰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4 더하기 4k 하고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b x-1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2 더하기 2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빼기로 다시 쓰겠습니다. 빼기 2 빼기 2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뭘로 묻겠습니까? 2x-1의 제곱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 더하기 3 해주고 -2b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배의 x-1의 제곱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b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2 더하기 2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산 실수가 좀 잦습니다. 2를 묶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마이너스 b만 남아야 되는데 제가 마이너스 2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b가 사라져서 더하기 3만 남겠습니다. 그러면 b를 빼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뭘 비교하겠습니까? 이식하고 이식 비교해줘야 되는데 비교하기 쉬운 값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상수항이 있겠습니다. 왼쪽은 상수항이 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몇이 되겠습니까? 0은 해주면 여기 1 나오고 2 나오고 6 더하기 2 더하기 2k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k 값이 몇입니까? k는 마이너스 4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gx, 우리 g2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gx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fx는 어디 있습니까? fx 여기 있는데 k도 찾았으니까 k 대입해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제가 k를 대입해서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 g2의 최대값 구하려면 지금 뭘 모르고 있습니까? 미지수 b 하나 존재하겠습니다. b의 범위를 대려하여 g2의 최대값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b의 범위를 데려와야 되는데 제가 안 쓴 게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fx 2 더하기 2k, 2 더하기 2k 결국 마이너스 6이었는데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제가 체크 안 했습니다. 이 위로 다 올려야 되는데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의 값이 이거 이상이다. 그 말은 이게 0 이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x-1제곱 그리고 x-1제곱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 더하기 3이 0 이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2차식이 0 이상이어야 되는데 절대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 위로 둥둥 뜨거나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판별식 체크를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b의 범위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습니까? b는 0 이하여야 한다고 썼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 같이 데려왔습니다. b는 마이너스 2 이상 그리고 0 이하인 제한 범위를 갖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하겠습니까? g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G2를 대입하려면 뭐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F2도 대입해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F2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2 대입해주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1이고 4 더하기 그리고 b 더하기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6까지 써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 더하기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옆으로 밀어 놓겠습니다. 칸이 부족하니까 옆에 좀 던져 놓고 그럼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G2의 값에 G2의 최대값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G2는 하고 대입해주면 여기에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F2 그리고 2를 대입하면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b 더하기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2 여기 있습니다. b 더하기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 더하기 11 하고 나타나는데 이게 최대값이 되려면 b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제일 작아야겠습니다. 그래서 2가 들어가서 2 더하기 11 해서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4차 함수와 두 4차 함수의 차로 구성된 2차 함수의 위치관계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